야, 뭘 그리 보고 있냐, 친구야? 바빠 말 걸지 마라. 아니, 뭔데? 아, 좋은 거면 나도 같이 좀 보자. 아, 신경 끄라니까. 아이, 대체 뭔데? 아이, 진짜로. 아이, 탑이다, 탑! 에휴, 야, 탑 좋아하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탑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숭고해진다니까는. 뭐, 숭고해진다고? 그래. 난 부럽던데. 그,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랩도 기가 막히고 아주. 어이가 없네. 탑이라고. 그래, 탑! 뱅뱅뱅! 아, 절에 있는 탑 말이야, 탑! 아!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우리가 사찰을 방문하게 되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우리 강원 지역의 탑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새로운 멘토십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역사 얘기를 재밌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는 분, 강릉 제1고등학교 홍기천 교사입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논객,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더 탑 아나운서입니다. 네,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탑인데 우리 김서영 아나운서의 탑은 이 한자 탑이 아니고 더 베스트의 의미. 그렇죠. 더 T.O.P. 탑? 아, 그렇죠. 네. 알파벳을 정확히 아시네요. 이 스펠링을. 네. 예, 탑 아나운서, 더 탑 아나운서,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라면사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안 할 줄 알았는데. 설마 했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사리입니다. 사리. 네, 사리 아시죠? 예. 다들? 알죠. 네. 보통은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수행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뭔가 깨달음의 상징처럼 좀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탑이랑 사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교수님. 네. 그 사리를 모신 곳이 탑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사리가 없으면 네. 이제 탑이라고 할 수가 없는 예. 사리가 거죠. 없으면 탑이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럼 유럽에 답이 없네. 그렇죠. 예. 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기원했는가를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우리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탑이니까 그 인도에 스투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이죠. 네. 무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안치시킨 곳. 이걸 이제 스투파라고 하는데 이 스투파가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한자 발음으로 바뀌면서 네. 뭐 솔타파, 타파, 그래서 탑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를 만드시고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해가 즉 사리가 네.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 사리를 둘러싸고 이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여기저기 나라에서 예. 그 사리를 갖기 위해서 석가모니 계실 때는 석가모니를 공경하면 됐지만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유해인 이제 사리를 둘러싼 그 쟁투가 벌어지게 되죠. 예. 이제 그래서 그걸 잘 나눠서 8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각각 가지고 가서 탑을 만들어서 안치시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곳이 이제 탑이고 이것이 불교가 이제 중국에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탑의 양식과 사리들이 같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질 때 탑이라고 하는 것도 전해지지만 또 부처님 사리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실제 이제 진흥왕 때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네. 또 자장률사가 사리를 갖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야, 이 무엇보다 탑이란 말이 범어에서 왔다는 게 좀 그러게요. 새롭게 느껴지실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은데. 당연히 그냥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뭐 불교는 네.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죠? 그러긴 하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탑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네. 많죠. 거기에 다 부처님 사리가 하나씩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그렇죠. 부처님 그렇죠. 아무리 뭐 아무래도. 8만 4천 개의 탑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탑이라는 걸 석가모니의 어떤 뭐 무덤? 네, 석가모니가 진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믿음만 네. 그렇게 가지면 그 되는 건가요? 믿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탑은 사리를 모시는 게 진짜 의미인데 예. 사리가 그렇게 무한히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사리를 모시고 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그 공간에서 이제 불교의 이제 교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게 원래 불교의 진정한 의미인데 네. 그렇게는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사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 또한 부처님이라 볼 수 있고 네. 그게 또 하나의 사리로 취급되면서 정성들여 만들어진 불상이라든가 또는 경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리로서 취급되면서 예. 예. 또한 그 또한 부처님의 사리로 취급하여서 네. 법신사리라고 해서 그걸 이제 탑 안에 묻어놓고 그걸 똑같이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으로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강원 지역에는 어떤 탑들이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탑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양양군 강연면 둔전 계곡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사찰. 신라의 고승 도의선사가 창건한 진전사입니다. 820년경 창건돼 고려시대까지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명산 대찰이었죠. 하지만 조선 초 이후 폐사돼 흔적만 남아있던 걸 최근에 복원했습니다. 예, 우리 진전사는 신라말 우리 절을 창건하신 도의국사님께서 중국의 서당 지장선사한테 법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선문의 시초이자 이제 문화에 있던 스님네들이 다 이제 각기 퍼져나가지고 부산선문을 개창을 하게 되죠. 도의선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종 불교를 전파한 가지산파의 시조죠. 그러니까 진전사는 선종 불교의 맥을 이은 현 조계종의 종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원된 사찰의 아래쪽,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폐사지의 계단을 오르면 점점 드러나는 아름다운 자태. 국보 제122호 진전사 3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 눈에 익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불국사 석가탑. 마치 석가탑을 조금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네요. 여기 기단부터 보면은 기단에는 구름에 이제 천인들이 비천상 이렇게 쭉 돌아가다 보면 비천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부 신장이고, 천룡 팔부. 팔부 신장이라고 그래요. 금강역사라고 그런단 말이지. 팔부 신장. 이걸 8면에 새겨놓고, 위에는 부처님인데 수인이 다 다르죠. 탑신 1층엔 불상을 새겨놨는데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부처님의 손동작.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인이 네 분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탑을 돌며 다양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의미일까요? 탑신을 바치고 있는 기단부엔 불법을 지키는 수호자, 팔부신중이 조각돼 있는데요. 이들조차 일제강점기의 도굴꾼은 막지 못했나 봅니다. 일본인에 의해 도괴돼 사리장치가 약탈된 것을 1968년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륜부의 머리 장식은 모두 없어지고 노반만 남아 옛 모습을 상상해보게 하네요. 정교함과 기품을 유지한 단아함. 통일신라 시대 지방 호족의 새로운 문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그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만 임 교수님, 이 탑은 어떤 탑인지 좀 더 보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보다시피 네. 굉장히 아름답죠. 예. 가장 그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탑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신라탑의 네. 양식은 그 경주 불국사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탑 2개가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석가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그게 가장 전형적인 신라탑의 양식이고요. 이제 가장 오래된 시호는 이제 가문사. 네. 문무왕의 해중령이 있던 가문사에 만들어진 가문사지 탑이 이제 그 형태의 그냥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한 8세기쯤 되면 이 가문사 탑처럼 석가탑은 이제 면에다가 어떤 조각도 없지만 네. 여기다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탑을 장엄, 즉 꾸미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 진전사 탑은 바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 탑 중에 네. 아주 대표적인 탑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만 나들이 갔는데 네. 우리 스텝이 모두 함께 우리 MC들이 한번 가봐야 될 곳 중에 그래요. 한 한번 곳이네요. 가야죠. 근데 진전사가 사실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제 유명했던 그리고 또 컸던 사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정말 유명한 고승들이 이렇게 수양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곳에서 다 이렇게 수양을 하셨는지. 예, 진전사 그 터로 이제 네. 그 폐사지로 이름이 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진전사는 우리나라 이 선종 사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선종을 들여온 분이 이제 도의선사인데 네. 이 도의선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소위 교종이 아닌 선종, 시민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제 선종을 배워가지고 왔죠. 그래서 321년에 신라로 돌아왔는데 신라는 이미 교종들의 세력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어디 발 붙일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선사가 경주로부터 가장 먼 곳, 이제 이 강원도 북쪽 양양까지 와서 진전사를 짓고 네. 거기서 이제 머무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 다음 제자가 이제 염고화상이라고 해서 이 염고화상께서는 이제 설악산 억정사에서 이제 주석하고 계셨고요. 또 염고화상은 또 제자 보조선사 채징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또 전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채징이 이제 배워가지고 중국에 다시 선종을 또 제대로 배우겠다고 당나라를 갔는데 여기저기 저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자기 스승한테 들은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별게 없구나, 더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진전사 쪽으로 오지 않고 전라남도 가지산 보림사에 거기에 이제 주석하시면서 거기서 선문을 열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가지산파라는 이제 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산파는 이제 가지산 보림사지다만 그 시작은 우리 진전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진전사는 그 유명한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이 이 진전사에서 그 대웅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께서 활동하실 때까지만 해도 진전사가 살아 있었다. 그런데 신중동무 여지승남을 보면 진전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려말 조선 초기 어느 시기에 아마 없어져 버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전사에 가보면 그 도의선사 부도가 지금도 이제 한쪽에 있게 되죠.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혹시 아직 손주는 없으시잖아요. 예, 없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역사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답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손잡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제 처 보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 처가 그래요. 혼자 다닌다고 자기.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 하나를 또 함께 나들이 다녀보실 텐데요. 아까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을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고려시대를 상징하는 석탑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석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번뇌를 몰아내는 웅장한 법고 소리가 방문객을 반겨줍니다. 이곳은 오대산의 대찰 월정사인데요. 통일 신라시대 경주를 대표하는 탑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면 고려시대 강원도를 대표하는 탑은 바로 이것. 화려하고 웅장한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아닐까요? 국보 제48호로 지정된 이 탑은 고려시대 불교 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가장 유명한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특징이 좀 많이 살아있는 걸로 유명해요. 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에 기단부, 중간에 탑신부, 그리고 위에 상륜부 해서 이제 세 부분입니다. 위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층이 네모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감실이라고 하는데요. 감실이 있는 1층부터 세셔야지 9층이 됩니다. 자, 그럼 탑의 구조와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팔각 모양의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9층 탑신을 올린 뒤 머리 장식을 얹어 마무리한 석탑입니다. 아래층 기단에는 안상을 새겨놨고 각 층의 기단 윗부분에는 받침돌을 마련해 안정감을 줬습니다. 탑신부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2층부터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붕돌 귀퉁이엔 풍경을 달아 멋을 더했네요. 이제 상륜부를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부위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이 석조로 되어 있고 이제 보시는 대로 금속 부분이 이제 청동재 재질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륜부는 탑의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형이 남아 있는 탑은 이제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월정사 탑의 또 하나의 특징은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보살상의 존재인데요. 영동 지역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뒤에 보이는 석조보살, 월정사 석조보살 자상은 보물 제 139호입니다. 이제 탑과 함께 이제 같이 조성됐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고려시대 때 기록에 의하면 이제 탑이 있고 금강현에서 이제 발견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록에 불과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강원도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월정사 보살좌상의 온화한 미소, 아름답죠? 신복사지와 한송사지에도 비슷한 보살상이 있는데요. 강원도민의 마음을 표현한 듯 미소가 빛납니다. 아마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직접 월정사를 또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들이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보신 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새롭게 또 기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탑은 또 통일신라 시대에 아까 왔던 우리가 진전사 3층 석탑하고는 양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바뀐 게 맞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예, 달라졌죠. 네. 지금 보다시피 우리 진전사는 위에서 보면 평면이 사각형이죠. 네. 근데 이거는 팔각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전사는 이제 3층. 뭐 신라시계 탑은 뭐 높아야 5층 정도인데 네. 이건 이제 9층 탑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층수도 많아졌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고려시대 새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양식인데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 걸까요? 중국 겁니까? 어느 나라 거? 여기 지금 고려시대 탑을 얘기하고 네. 있죠. 고려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 고구려. 고구려. 예, 맞습니다. 고구려. 예,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정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려 시대에 들어서 이제 고구려 양식의 탑, 즉 팔각이나 육각, 층수는 다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체로 7층부터 13층까지 그런 탑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개성이나 평양 지역에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남쪽으로는 지금 월정사 예.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묘양산 보현사에 있습니다. 네. 이 보현사, 묘양산도 저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월정사 탑하고 예, 층은 13층이에요. 네. 더 높고 좀 더 큰데 아주 비슷하고 상륜부도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월정사 탑을 보시면 균형과 비례미도 아주 뛰어나지만 예. 또 상륜부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이제 고구려식의 양식이
고려시대에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데 재밌는 사실은 과거에 고구려 지역에만 이런 고구려식 탑들이 나타나고요. 예. 요 고려시기에 백제 지역에 가면 네. 다시 백제식 양식의 탑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량사 석탑이라든가 비인 석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정림사 5층 탑 있잖아요. 네. 이런 양식, 그거보다 좀 못생겼습니다만 그런 양식이 그대로 다시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네. 그 뒤에 다시 그 지역에서는 그 전통적인 그거 양식이 희한하네요, 다시 그거. 부활, 예. 수백 년 만에 부활해요.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문화의 깊이 각 지역에서 남아 있다가 그게 계속 온전되고 네. 있고 보존됐던 거죠. 그것이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아하. 이게 문화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문화, 예. 지역 속에 얼마나 귀중한 전통의 문화들이 남아 있고 살아 있다가 예. 또 그거를 우리가 부활시켜야 되는지를 이런 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마음속에서 네. 박수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 유행은 돌고 도나보다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이- 옛날 조상님들도 한 나라라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그 그렇죠. 지역의 오랜 전통을 그대로 이어지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비디오 시대다 보니까 지역 언어도 자꾸 사라지려고 하고 요즘 학생들은 지역 사투리를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쓰죠. 써줘야 된다니까요. 써야 쓰신 된다고요. 건가요? 이게요. 써야 돼요? 예, 집이 예. 어디래요? 예, 그렇죠. 벌써 이제 강릉에 사시니까 강릉 말을 쓰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세운 이유를 파헤쳐 보면 네. 이 석탑의 의미가 굉장히 잘 표현돼 있다고 하던데 어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월정사 9층 석탑에는 네. 이게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제 법화경에 있는 이제 약왕 보살에 대한 야광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제 이 보살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제 보살님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 보살님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이제 온전히 계시고 네. 이제 그분의 이제 탑이라든가 진리가 이제 계속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공양을 드려야 되죠. 네. 이분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부처님이 계셨는데 네.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이 부처님의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이 탑에서 이 진리가 이 삼라만상이 뭐 전 네. 세계에 이제 퍼질 수 있도록 자신의 팔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팔을 불태워서 어머나. 부처님의 진리가 이렇게 탑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 자체를 예. 희생하여 공양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석탑 바로 앞에는 이제 그 지금 야광보살로 표현되신 네. 이 보살상이 있는데 그 상징으로서 이제 이 야광보살이 이 공양에서 만들어진 탑이다. 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예. 이 팔각국중 석탑을 저는 실물로도 두어 차례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전설이 있는 건 처음 듣네요, 정말. 이 탑에 이렇게 스토리가 함께 결부되니까 그 탑을 다시 보면 저는 새롭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예. 팔을 희생해야 한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팔 만지지 마세요. 잘 있는지 좀 확인 갑자기 좀 지금 해보려고. 이 팔각국중 석탑에도 혹시 그러면 무슨 뭐 부처님의 살이라든가 뭐 흔적 같은 게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게 발견이 됐었던 건가요? 예, 70년대 이제 예. 해체 복원 작업을 통해서 예. 그 안에 이제 사리 자원과 이제 불상이 발견되는데요. 예. 예, 특이한 건 이제 5층 기단부에서 이제 불상이 발견됐고 이제 5층에서요? 예, 5층. 5층에서 예, 5층 기단부가 5층에서 발견됐고 이제 밑에 사리 자원구가 발견됐는데 네. 따로따로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잘 모르는데 네. 아마도 거기 보살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네. 그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보살보다 더 높은 곳에 네, 그렇게 그래서 추측이 된다는 거죠? 약간, 예. 네, 그런데 삼국시대 이후에 보면 우리 강원도 지역이 그 수도하고 굉장히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변방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뭐 경주로부터 좀 멀긴 했지만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낙산 사이에는 의상법사가 예, 와셔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곳 아닙니까? 네. 그 관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제 교정 대신 이제 선정이 들어왔을 때 도의선사가 진전사에서 거기 주석하시면서 이제 선종을
널리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오대산, 월정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예. 상원사와 같은 그런 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뭐 꼭 강원도만 불교가 집중된 건 아니지만 네. 강원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변방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지역으로 예, 예. 떠오르게 됐고 사찰이 만들어지고 또 사찰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고 법당을 집하는 과정에서 불교 문화와 불교 미술이 널리 퍼지게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 문화가 크게 융성하게 되죠. 근데 이제 탑 모양도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탑도 있지만 뭐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 일본 다 탑 모양이 조금 다른데 우리 최담희 교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때요? 어느 나라 탑이 제일 예쁜가요? 왜 그렇게 쉬운 질문을 했어요? 아유, 세상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예술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미얀마 있죠? 버마. 미얀마, 네. 버마 탑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우리 탑은 단아하고 예.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얀마 있는 탑들은 조각품이 많고 네. 그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죠. 근데 이거는 예술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교가 중요한데. 네, 네. 그래서 저희 나라 탑은 우리나라.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왠지 보면 그 미얀마, 인도차이나 비et남과 저기 대구 네. 미얀마 가면 예술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예. 조각 좀 봐요. 그 너무 예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한데요. 우리나라 탑 보면 이게 순수한 종교, 어떤 철학, 네. 어떤 정신이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최담희 강사님은 한국의 탑은 단아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네. 가장 멋진 건 미얀마 탑이다라고 정리를 그거 해주셨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늘 준비하고 있는 이 재연 드라마. 여기 배우들이 지금 지역에서는 스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잠시 화면 속에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낙산사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부인, 어떻게 기분은 좀 좋아지셨소? 예. 공기 맑고 풍광수려한 이곳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사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어서 불공들이러 가봐야겠어요. 그럽시다. 태조 이성계의 증조부와 증조모, 훗날 익조와 정수광호에 오른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그지없이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후사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하여 낙산사에서 불공을 들였는데 아니야. 무슨 일이시여요? 이 땀 좀 봐. 네, 기이한 꿈을 꿨소. 악몽이라도 꾸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반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소. 대체 무슨... 꿈에 그 관음보살께서 나타나셨는데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니 이름을 설레라 지으라 하시고 그렇게 사라지셨소. 귀한 아들이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소. 그렇소. 아직 멍게야.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부인, 고생하셨소.
건강한 아들이어요. 우리 아들 한번 봅시다. 그래. 어휴, 설레야. 아이, 그놈 참 잘생겼네. 그래, 네 이름이 설레란다. 아이고, 그래. 관음보살 덕분이었을까? 두 사람 사이엔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바로 훗날의 도조였다. 낙산사에는 익조의 후손인 세조에 얽힌 또 다른 사연도 존재했으니 몸에 난 부스럼 때문에 요양차 오대산에 위치한 상원사에 오게 된 세조. 헌데 문수보살을 만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는데 정녕, 어젯밤에 내 몸을 씻겨준 동자승이 문수보살이 맞단 말이더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구나. 이제 황궁하셔야지요, 전하. 그래, 그러자꾸나. 아닐세, 내 여기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냥 한양으로 갈 순 없지. 여봐라, 양양으로 갈 것이다. 양양은 어연 일로? 내 여기까지 왔는데 그곳을 가는 것이 자손된 도리 아니겠는가? 익조의 6세손이었던 세조는 낙산사로 향했다. 헌데 생것과는 다른 모습에 크게 놀라고 마는데 어휴, 오빠 어떡해. 저리 저렇게 나대갖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어찌 이리 허물어졌단 말인가? 기대와는 달리 전쟁과 세월의 오랜 풍파를 거치며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낙산사를 보고 크게 안타까워한 세조는 낙산사에 중창을 명하는데 여봐라,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라. 예, 전하. 세조의 명에 따라 1467년부터 대대적으로 중창된 낙산사. 이때 3층이었던 석탑을 7층으로 늘렸고 낙산사의 보물인 두 보주를 비장하게 되었다 전해진다. 이러한 사연들로 미루어 보아 비록 조선이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으나 낙산사의 대소만큼은 유일한 원당으로 삼을 만큼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귀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낙산사 역시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중심으로 특히 이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겁니다. 역시 종교와 상관없이 나들이 삼아 또 일출로 유명한 의상대도 있고 해서 근데 이곳에 이런 그 낙산사 7층 석탑을 보면서 이런 스토리가 전설로 전해져 온다라는 것도 또 새삼 또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낙산사 7층 석탑의 특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려말 때 이 몽골, 네. 몽골한테 이제 원나라의 이제 간섭을 받잖아요. 예. 이때 영향으로 인해 이제 라마교의 영향을 꽤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인들 이제 원나라가 티베트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네. 티베트 불교를 믿어서 이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라마교의 이때 양식이 상륜부가 이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티베트 탑의 모양과 비슷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양식을 띠고 있어서 또 고려말과 조선초의 어떤 전형적인 양식을 좀 보여준다고. 예. 야, 근데 낙산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역사도 이렇게 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설들이 또 얽혀서 내려왔을까 네. 싶거든요. 그러게요. 보니까 뭐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뭐 저를 창건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원효대사와 빨래하는 안악 이야기 네. 있죠. 또 승려 조신의 꿈 이야기 있죠. 많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이 낙산사 7층 석탑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전설 같은 건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7층 탑에 모셔지기 전 단계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 이제 낙산사면 의상이고 네. 의상대사가 낙산사에 아주 귀중한 보물 2개를 남깁니다. 관음보살을 칭견하면서 관음보살이 준 그 수정 염주 한 꿰매하고 동해 용왕이 준
여의보주.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대단한 건데 거기에 이제 낙산사에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잘 보존해야 되니까 이제 양양군청, 지금 양양군 관할로 이제 옮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몽골군이 이제 양양 관할을 이제 포위하고 성을 그래서 이제 이게 함락 위기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원래 낙산사 지주가 이거를 이 두 개 보주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당시 낙산사 노비였던 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훔쳐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뺏어가지고 땅속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몽골군이 물러간 뒤에 그걸 다시 파내서 지금은 이제 광릉 관하로 이제 옮겨놓죠. 근데 굉장히 귀중한 보물인데 이것도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가규 스님이라는 분이 왕한테 진언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보물은 국가의 보물이니까 거기에 있을 게 아니다. 개경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야별처 10명을 보내가지고 같이 모셔와서 개경의 궁궐에 안치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지금 세조가 낙산사를 중창하면서 7층 탑을 만들 때 요 보주 두 개를 거기다가 탑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요 기록이 그러니까 그 낙산사 7층 탑에 넣기 전에 거기 개경까지 옮겼던 그 기록은 이제 그게 상근용사를 찍은 이련 스님의 당대거든요. 그 문장을 보면 이런 스님은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설화를 그 당시에 아닐 수도 설화를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했고 거기에 있으니까 낙산사 7층 석탑에 어마어마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산사 7층 석탑 아래에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발굴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발굴합시다.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아직 아무도 확인 저기에서 못한 투시기 거예요? 뭐 이런 걸로 알 수 없나요? 발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해체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만약 특별한 경우 이제 해체 그 이제 부득이 해야 될 때 부득이 이제 수리를 해야 할 때 해체하다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그렇죠. 발굴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도구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워낙에 낙산사가 전란에 휩싸였던 적이 많아서 그 물건이 제대로 보관돼 있을지 그게 전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지만 누군가 또 갖고 갔을 수도 있고 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을 수도 근데 있고. 있을 가능성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럼 실존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산화돼서 공중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땅에 묻혀 있든 아니면 어디 뭐 숨겨져 있든 어딘가에는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그럼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한 편 만드면 거의 서양의 성비를 찾아서와 같은. 그렇죠.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은요. 바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탑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탑은 여러 가지 전설과 스토리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특별히 진전사지 3층 석탑이나 월정사 8각 9층 석탑에는 이런 특별한 전설이 지금 아직 전해져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두 탑과 관련해서 뭐 어느 한 탑이라도 좋습니다.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월정사 8강 9층 석탑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떤 전설을 거기다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시간여행 강원 시즌 1, 2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과정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기철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예. 월정사 8각 9층 석탑으로 뭔가 전설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어떤 이제 석공이 이제 야광보살을 만들 때마다 계속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죽는 거죠. 보살상을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살 이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만든 탑인데 쉽게 만들 수 없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석공이 이제 계속 만드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호러물로 지금 여기 배경음악이 지금 막 공포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제 한 스님이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지켜본 결과
우리의 공덕이 부족해서다 해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재밌다. 자신의 점점 몸을 재밌어진다. 예. 스님이 이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불타 죽는 거 이런 건 좀 너무 공포일 것 같고 예. 좀 19금 딱지가 붙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며칠 있다 이제 뭐 60일 단식, 90일 단식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몸을 온전히 이 탑에다가 공양하면서 그 보살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그 스님은 나중에 열반에 드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예. 거의 전설은 중간에서 끊겨야 재밌으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이 슬프고도 무서운 얘기를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니까 소년 같은 이미지신데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이게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팔각구충석탑, 월정사 팔각구충석탑의 이 전설. 여러분 혹시 지금 우연히 지금 TV 켜셨다가 그런 전설이 있구나가 아니고요. 지금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다민 선생님은 어떤 탑에 어떤 전설을 한번? 제가 그 진전사 3층 네. 탑에 대한 전설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이 연세 많은 연로하신 그 비구니가 저보고 여기 들어가서 잠깐 비를 좀 피합시다. 이거 지금 실제가 그래서 아니라 지금 계속 스토리를 상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쉽게 밝힐 수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 조그만 정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 석탑에 대한 전설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스토리 속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문학적으로도 진짜 같으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돈 많은 양반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이 7명이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막내 딸이 태어났어요. 막내로. 근데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부인도 사망했고, 그러니까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15살 때부터 아침마다 산에 들어가서 산삼, 몸에 좋은 그 산나물 따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냥꾼 있었어요. 그 산속에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냥꾼이라고 별벌이 없는 양반도 아닌 그런 분이었는데 진정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 알게 되자 이 분을 잡아서 그 중국으로 노예를 팔았어요. 그분이 아주 힘들게 살다가 죽었고 이 따님도 역시 마음이 아파서 그 진정한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치 1년도 안 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제가 부처님 앞에서 이 죄진 거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참 한 6개월 동안 밤마다 그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라고 하진 않죠, 불교는. 하여간 그랬어요. 그리고 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는 그 10층 탑을 설계했대요. 근데 그 탑 짓는 사람한테 이 설계를 보여줬더니 너무 높아요. 이거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3층으로 하자. 그래서 3층 탑을 지었습니다. 이 죄송한 마음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그 탑을 보면 얼굴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얼굴도 많고. 근데 잘 보시면 그 얼굴 중에 하나는 그의 딸이고 그 뒷면에 그 남자. 사냥꾼. 아까 나무꾼이라고 그랬는데 사냥꾼이라고. 아니요, 사냥꾼. 제가 잘못. 근데 이분이 사냥하다가 가끔 나무도 뱄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답을 잘 보시면 얼굴 하나는 예쁜 여자 얼굴이고 뒤에 보면은 사냥꾼.
한편에 또 큰 그 장편 소설을 압축해 듣는 느낌. 이거는 그 연로하신 비군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우리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문학적으로 액자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소설 속에 또 소설. 알겠습니다. 삼국 유사에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점점 인정받고 제 생각에는 계십니다. 그래요. 그 월정사 구치탑은 아까 봤듯이 새로운 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봤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이 영탑사라고 해서 고구려 영탑사 관련 설화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차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라가 망하고 이제 고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그 이제 오대산 월정사 고 일대에 있는 한 호족이 거기다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라 탑으로 이제 만들었죠. 탑을 세우고 3층까지 열심히 해서 올리면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고 또 올리면 무너지고 이거 웬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고구려 승려인 보독화상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땅을 파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옮겨가서 거기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이제 팔각구층 탑이 쫙 땅속에 있다가 솟아났다라고 하는 정말 전설 같고 재미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같아요. 실제 아니었어요? 오늘 이 강원 지역의 탑에 관한 얘기 그리고 탑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탑에 얽힌 전설까지 이렇게 한번 떠올리신다면 우리가 탑을 보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탑 앞에 서서 잠시 묵상에 잠기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새삼 해봤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